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예를 잠깐만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걸 풀 때 당연히 뭐 하죠? 네,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x-1, x-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었던 거죠. 즉,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이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x가 1 또는 x가 4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렇게 푼 거예요. 자, 이거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선생님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방향을 거꾸로 가겠다고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근이 만약에 1이래. 1. 근이 1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x-1이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근이라는 것은 1을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1이 넣어서 0이 되었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 원인은 다항식이 이 인수를 포함해야 0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인수 정리로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근이었기 때문에 x-4라는 인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두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그리고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얘 인수를 동시에 가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 역방향으로 올 때는 요 개수가 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1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뭐 K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뭐 3이든 4든 붙어도 얘가 인수란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마음에 내면 전개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x가 알파라는 근, x가 베타라는 근을 만약에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여기도 x-베타는 0이 돼야 되니까 이 인수를 가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x-알파,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최고차는 모르니까 이렇게 k라고 할게요. 되겠니?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적는데 이거를 뭐 해서 전개를 해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차 계수는 2차 계수는 얘가 되고요. 이거 제곱해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 이들 곱하면은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자, 이렇게 적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기 근이었잖아. 근이었거든? 그러면 이거를 인수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전개했더니 여기 보입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 있잖아. 이 합이 여기에 부호가 반대해서 적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 흔적이 남아있다. 이거 흔적이. 그 궁금해하는 그 근의 합의 부호가 반대인 게 1차 계수인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 곱이 바로 상수항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하고 4가 있지? 맞니?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다 풀어내지 않더라도 뭐야? 아, 얘가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걸 딱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다고? 근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근의 합에다가 뭐 한 거? 부호를 반대한 거 있지. 걔가 5구나. 마이너스 5구나. 되겠니? 얘는 뭐예요? 그 두 근이 있었거든. 그 두 근의 곱이 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지금처럼 풀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1차 계수하고 상수항이 두 근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자, 합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니까 두 근의 합은요. 여기 있잖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바로 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대로 이 뒤에 걸 가지고 오시면 돼요. 되겠니? 자, 그럼 선생님 이걸 일반적으로 한번 적어볼게. 자, 일반적으로 한번 적으면 자, 여기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자, 여기 최고차 있잖아요. 개수를 선생님 k라 적었는데 a라 적을게요. 자, a라고 적으면 이게 혼돈이 될까봐 그랬는데 일단은 이렇게 적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ABC로 표현을 하니까 그냥 요걸로 비교를 하자면 이 둘은 무슨 식이라고? 네, 항등식이죠. 항등식. 이 둘은 어차피 같은 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x 제곱 얘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아니? 얘랑 같죠? 자, 선생님이 같도록 아까 선생님이 k를 a로 바꾼 거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차 계수끼리도 같아야 돼요. 얘랑 맞니? 마이너스 a는
알파, 베타 요거 있죠? 이 좌변에 있는 얘랑 B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A의 알파, 베타가 뭐랑 같아야 돼요? C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뭐가 되는 거죠?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결론입니다. 되겠니? 자, 만약에 A가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에서처럼 1이라면 최고차 계수가 1이라면 얘를 그냥 무시해도 되거든. 1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군의 합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1차 계수의 부호반대. 곱은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상수항 가져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8번을 볼게. 두 군의 합과 곱을 구하래. 자, 두 근이 있으면 두 근을 따로따로 알파, 베타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뭐 이게 1이다, 3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고 맞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하고 곱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어떻게? 여기 개수가 1이니까 요거 보입니까? 1차 개수를 정확하게 가져오되 부호만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된다고. 되겠니? 그 다음에 상수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얘가 뭐다? 곱이다 이겁니다. 끝난 거예요. 되겠니? 자, 밑에도 볼게요. 자, 이 두 분을 선생님이 알파, 베타라고 잠깐 이름 붙일게. 얘도 알파, 베타라 했고, 얘도 알파, 베타라 한 거야. 자,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자, 여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이 있거든. 맞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두 분의 합은요, 얘를 부호를 반대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맞지? 그 대신에 뭐? 최고차만 3을 나눠주시면 돼요. 되겠니? 다시, 곱은 어떻게 되죠? 얘 상수항 있잖아. 얘를 가지고 오세요. 맞지? 그 대신에 뭐? 최고차만 나눠주시면 돼요. 되겠니?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실제로 3을 뭐 하시면 돼요?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방정식이니까 여기 양변에 3분의 1을 하더라도 근은 바뀌지 않아요. 맞지? 그래서 3분의 1을 하게 되면 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뭐예요?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식이 됐고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얘를 그냥 부호 반대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맞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앞에 최고차가 있으면은 방금처럼 이걸 사실 3분의 1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고차 개수가 1로 바뀐 거잖아. 맞니?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적긴 적대. 맞지? 뭐 하면 된다? 분모에 꼭 최고차를 나눠주셔라. 요 얘기입니다. 자, 50번을 봅시다. 50번.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얘는 5고 얘는 3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야, 여기는. 왜냐면 내가 구하라는 정답이 따로따로 알면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전개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 얘는 플러스 1이잖아.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요. 지금 알파 따로 베타 따로는 모르더라도 알파 베타 곱만 구할 수 있다라면 얘는 대답할 수 있고 얘는 합만 구할 수 있다라면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합과 곱을 알면 대답할 수 있는데 합과 곱은 어떻다고 여기에 바로 그냥 나 여기 있다 여기 날 좀 보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알파 베타의 합은 보입니까? 요거 얘를 부호를 반대로 해서 가져오되 이 개수가 2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를 나눠주신 거죠. 그 다음 알파 베타의 곱은요 여기 상수항 보입니까? 얘에다가 개수를 1로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 곧장 따로따로는 모르지만 더한 것은 얼마다? 네, 3이다. 자, 그래서 여기를 대입할게요. 얘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이 덩어리 대입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에서. 자,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넣으면 자, 마이너스 3. 여기 전체가 3이어서.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 되겠니? 자,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다음 2번도 봐봐. 알파 따로 베타 따로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뭐만 알더라도 합과 곱만 알더라도 얘가 구할 수 있는 형태인지 봐야 돼. 근데 일단 얘가 분수잖아. 분수는 어떻게 더하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니? 아니잖아. 뭐 합니까? 통분하잖아요, 여러분. 분자 분모에 뭐 얘 최종 배수가 되도록 얘는 뭐 3을 곱한 거고요. 여기에 얘는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분을 시킨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 분수식을 가만히 두면 어떡해? 당연히 통분해야지. 그래서 알파 베타 분에 얘는 베타가 곱해져야 되고요. 얘는 뭐 곱해져야 되겠지? 알파가 곱해져야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알파 베타 분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야. 그러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합을 넣으시면 됩니다. 얼마? 네, 3이고요. 여기 3이었지.
자,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됐니?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지? 네, 6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만약에 f알파가 0이래. f알파가 0. 즉, 알파를 넣어서 0이 됐어요. 그러면 fx는 무슨 x-알파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근이다. x 이꼴 알파가 근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x-알파라는 인수가 있다 라는 내용, 인수 정리죠. 그걸 그냥 이용하면 돼요. 자, 근이 1과 2래요. 자, 근이 1이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였기 때문입니까? 네, x-1이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1을 넣으면 1 빼기 1에서 0이 되는 거잖아. 이 뒤에 뭐가 붙더라도. 맞니? 그 다음에 여기 2를 넣어서 또 0이 됐대. 그 얘기는 x-2라는 인수가 있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몇 차라고?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붙을 필요는 없는 거야. 왜? 2차니까. 그래서 여기에 붙을 건 뭐냐면 이제 상수항만 허용을 하겠죠. 더 추가된다면. 근데 이 상수항이 하필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에서 그냥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얘가 답이야. 이게 1 곱하기 x-1, x-2. 되겠니? 자, 5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5가 근이 되려면, 자, 이유가 뭐라고? x 플러스 5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5 해서 0이 되는 거잖아. 자, 얘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 개수는 뭐다? 1이다. 되겠니? 그럼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어떻게 해서? 네, 전개를 해서 적으면 얘는 뭐가 되죠? 네, 플러스 5x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얘도 1번도 전개를 할게.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x 제곱.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되겠니? 자, 다음 53번을 볼게요. 53번은, 자, 얘가 넣어서 0이 되려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i. 보입니까? 얘가 인수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자리에 2 플러스 i를 넣으면 정확하게 빼면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얘를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x 제곱이고. 맞니? 자,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고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의 x 이렇게 되겠죠. 1차 개수가. 상수항은 얘랑 얘랑 곱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여기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전개식이 되겠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데, 자, 이렇게 전개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때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거죠. 자, 이걸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i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니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맞니?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합차 공식에서 2의 제곱 빼기 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하나 좀 당부를 할게. 뭐냐면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이용할 거냐면 x 이꼴 알파, x 이꼴 베타가 근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든다면은 지금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x-알파, x-베타는 0이죠. 물론 최고차는 모르니까 k라고 할게.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되겠니?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아이디어 중에 뭐냐면 결국에 1차 개수는요 뭐라고? 두근의 합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맞니? 얘는 뭐예요? 두근의 곱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합의 부호를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둘을 뭐 해보세요? 더해보세요. 다음에 얼마입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더하면 되잖아. 그냥 이거 없어지니까 4가 되는 거고. 곱은 얼마입니까? 합차 공식에서 2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니까 5잖아요. 그러면 합과 곱을 미리 구해놓으면 자 여기서 이걸 갖다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x제곱. 자 합이 4니까 어떻게? 부호를 반대로 해서 가져오는 거죠. 1차 개수는. 그리고 곱은 상수항 자리인데 여기는 부호를 그대로 해서 가지고 와서 얘 이꼴 제로 하고요.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니면 k를 달아주시면 돼요. 맞니? 지금 같은 경우에 최고차 개수 1이니까 여기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얘가 나왔어요. 어때? 봐봐. 한 줄에 바로 나왔지 답이. 이거는 얘를 이렇게 썼다가 이걸 전개했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렇게 온 거. 어때요? 지금 선생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울 때는
지금처럼 뭐와 뭐를 구하세요. 자, 1번 51, 52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할만했잖아. 근데 숫자가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 둘 더하면 이거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6이지. 그 다음에 곱을 구하세요. 곱은 합차 공식이잖아요. 3의 제곱, 9고, 빼기 2루트 2의 제곱. 맞습니까? 2루트 2의 제곱은 8이죠, 8.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래서 합과 곱을 미리 구해 놓는다면 2차 방정식에 1차 계수는 얘의 부호를 반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곱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상수항에다 그냥 적어주시고, 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꼴 제로. 자, K 이렇게 최고차를 붙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니까? 1이니까 그냥 상관없다. 끝났다. 되겠니? 자, 55번은 최고차 계수가 뭐다? 2다. 이게 더 이상 1이 아니니까, 우리가 2차 방식 세울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리 있잖아. 이게 1이었으니까 무시했는데, 지금 무시하면 안 돼. 자,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둘을 합과 곱을 구해. 그래서 합의 부호 반대한 게 1차 계수, 곱이 상수항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합을 구해볼까요? 얼마입니까? 네, 1이죠.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x제곱, 자, 합의 부호 반대인 거를 1차 계수, 그 다음에 곱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최고차 계수가 뭐다? 지금은 2다. 그러니까 여기 2 달아주시면 얘가 답이에요. 물론 이걸 전개를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마이너스네. 되겠니?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합을 구하자, 합은 2죠, 2. 이 뒤에 이 부분 없어지니까. 곱은 어떻게 됩니까? 네, 1의 제곱, 마이너스 4i의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돼서 얘가 5가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2차 방정식은 x제곱. 자, 합의 부호를 반대로 하시고요. 곱은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2차 방정식 작성했는데, 최고차 계수가 뭐다? 2기 때문에 앞에 2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57번을 보는데 이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복소수 범위 사례. 자, 일단 이거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시도를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이때 뭐를 도입할 거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뭐요? 이꼴 제로, 즉 방정식을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알겠죠? 이걸 잠깐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계속 풀었던 것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요? 네, 인수분해를 해서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뭐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했단 말이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있으면 이 2차 방정식 풀어라 하면 인수분해를 이렇게 한단 말이지. 맞니? 그 다음 얘의 근을 구했단 말이죠. 어떻게? x는 4 또는 x는 1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또 뭐예요? 반대로 갈 겁니다. 근을 통해서 인수분해 할 거라요. 근을 통해서. 선생님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왜? 근이라면 뭐가 x 이퀄 알파가 만약에 근이라고 친다면 뭐가 되니까? 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뭘 가지죠? 인수를 가지죠. 인수.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죠. 얘가 0이었던 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죠. 되겠니? 그래서 근을 알면은 인수분해를 오히려 역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근을 구하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네,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자 절반 공식 쓸까요? 여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2a가 아니야. a분의 a는 1이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자, 이거 제곱하면은 1이죠. 마이너스 ac 그냥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이죠.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는 지금 마이너스 없애면서 i를 붙인 거야. 그럼 여기 근이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5i랑 그쵸? 1 플러스 루트 5i 되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을 통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면은 얘가 근이 나왔단 말이야. 얘가 근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가 있었던 것처럼 얘의 근 인수 1 마이너스 루트 5i 되겠니? 얘가 인수를 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되겠지? 그 다음 얘 때문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라는 인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를 완료한 겁니다. 자, 여기 최고차가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맞춰줘야 돼. 왜? 이거 인수분해 전후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차 차이가 난다면 이거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1이니까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근의 공식을 써볼까? 역시 짝수 공식을 쓸게요. 자, x는 2a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지. 그래서 2 뿔마 루트 마이너스니까 2 뿔마 i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서 되겠니? 자, 그럼 인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x 마이너스 i와 x 플러스 i, 그러니까 2 플러스 i 이렇게 근이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는 거잖아. 얘가 나왔던 이유는 뭐라고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되겠지? 다시 얘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i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얘를 인수분해한 정답이 됩니다. 자, 59번, 60번을 풀 때 선생님이 이건 정확한 증명은 아니야. 알겠지? 증명 아닌데 이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니까 이런 설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맞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수의 범위를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데 a, b, c라는 이 개수 있잖아요. 이 개수가 만약에 실수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하나하나는 뭐예요? 다 실수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근이 실계수 방정식에서 만약에 근이 허수가 나온단 말이죠. 복소수 허수가 나온다. 이 전체가 근인데 얘가 허수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여기서만 나오는 거잖아. 왜? 이게 음수가 되면서 i를 붙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b 자체가 i가 될 수는 없잖아. 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허수가 나온다면 범위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근호 있는 이 부분이었단 말이지. 되겠지? 그래서 근이 항상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실계수 방정식에서 한 근이 지금처럼 3 플러스 4i래. 그럼 또 다른 근은 뭐가 돼야 되냐면 3 마이너스 4i가 돼야 돼요. 즉 켤레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켤레 근 내용이에요. 켤레라는 게 뭐예요? 신발 한 켤레, 좌우. 그러니까 쌍이라는 거잖아. 쌍. 커플. 되겠니? 자, 얘가 근이라고 한다면 실계수인가 확인하세요. 실계수 이 방정식의 개수가 그러면 이 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근. 지금 실수 범위보다 더 벗어나는 게 뭐죠? 허수죠. 허수. i. 그러니까 i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고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 i가 등장한다면 범위는 여기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부호 반대인, 즉 허수부의 부호 반대인 애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켤레 복속수라 부르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쌍으로 따라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근을 한 개만 가르쳐줬지만 또 다른 근이 있잖아요. 3-4i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근 두 개를 다 가르쳐준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죠. 자, 여기 이 방정식에는 흔적이 있다고.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자, 두 근은 따로따로는 없지만 합은 여기에 바로 날점 보수하고 있잖아. 어디? 여기 a인데 마이너스 a를 적어주면 되겠죠. 합은 부호 반대. 맞니? 이게 실제로 둘을 더하면 되잖아요. 얘랑 얘를 더한 거예요. 맞니? 이 둘은 당연히 같아야죠. 맞습니까? 이거 더하면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 둘이 같아서. 그 다음 곱은 자, 여기 흔적, 개수에서 흔적을 봅시다. 뭐죠? b죠, b.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을 뭐 하면 됩니까? 이 둘을 곱하면 돼요. 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3의 제곱 마이너스 4i 제곱. 4i 제곱 뭐죠? 4i의 전체 제곱이니까 16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이죠. 따라서 얘는 25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b는 지금처럼 25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되겠죠? 자, 실계수 방정식에서 만약에 허운을 가진다면 반드시 어떻게 가진다? 켤레로 가집니다. 자, 이 밑에 내용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범위가 유리계수 방정식이에요. AB가 유리수인 거야, 얘가.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래. 그런데 만약에 근이 무리수가 나온 거예요, 무리수. 자, 보세요. 얘가 유리수야. 즉, 근호가 등장한다면은 여기서밖에 등장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A, B, C, 즉 얘가 뭐 루트 2라든지 얘가 루트 3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왜? 이미 얘를 유리수라고 제한했단 말이지. 그래서 근호가 생긴다면은 범위는 뭐다? 여기였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자, 5 마이너스 2루트 3i가 근이라면 자동으로 뭐도 5 플러스 2i도 근이에요. 예, 여기 부호를 반대로 한 거예요. 보입니까? 짝으로.
커플로 따라 들어온다 이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하나만 가르쳐도 또 다른 것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 유리계수인데 이 수의 범위를 또 벗어났죠. 유리계수인데 무리수가 나왔단 말이지. 루트는 무리수죠. 루트 3은 되겠니? 그래서 무리수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의 범위를 또 벗어났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한다고? 네, 커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개수. 이 방정식 형태에서 합을 대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자, 1차 개수의 부호 반대. 맞니? 자, 이번에는 실제 두분이죠. 실제 두분의 뭐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 둘 다 하면 얼마야? 이거 없어지면서 5 더하기 5에서 10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곱을 구해볼까? 자, 여기 흔적에서는 어디? B가 되겠죠. 자, B는 자, 요 둘을 실제로 곱해볼까요? 이것도 역시 합차 공식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5, 25 빼기 자, 2루트 3의 제곱은 4 이거 제곱하면 4고 얘는 제곱하면 3이죠. 4, 3, 12가 되니까 얘는 13이 되겠죠. 따라서 B는 네, 13이 됩니다.